평택 고덕 신도시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곳도 임대문구 수준이 처참합니다.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상가들인데요. 인적을 찾기도 어려운 데다가 1층 상가의 임대문구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활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건물을 보면 수분양자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임대문구 추적자 재미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택 고덕 신도시 쪽에 공실이 많은 여러 곳을 촬영해 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국제 신도시 대로변 바로 옆에 상가들에서 임대문구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차를 세워 이곳의 상황을 살펴보며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곳의 공실 상황이 심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리를 거닐며 살펴보니 상황은 더 처참해 보입니다. 우선 이곳은 1층의 상가, 2층부터는 주택으로 활용되는 다세대 주택 단지가 밀집한 지역인데요. 이곳을 살펴보러 거리를 거니는 동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거의 없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량합니다. 평택 국제 신도시의 오피스텔, 지식산업단지, 상가 등 전체적으로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은 익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볼 때마다 저리 놀고 있는 건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토건업자들이야 부지조성하고 리스크 없이 공사대금을 다 받아서 문제가 없겠지만 분양받는 토지에 건물을 세우는 건설사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건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 중단으로 수분양자들은 돈은 돈대로 투입된 상태에서 마음을 졸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와 더불어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어찌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을 때 예상되고 홍보되었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장기간 공실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대부분 은퇴자금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분양을 받은 상태이다 보니 결국 완공 이후 임대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가깝게는 친척이나 형제 자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고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가며 이자를 감당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분들은 건물이 압류되면서 경매에 붙여지기도 합니다. 결국 수분양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내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는 사실상 거의 삼성 반도체 공장 투자로 인해서 개발붐이 일었고, 실제로 이곳에 삼성이 투자를 본격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삼성전자가 평택에 투자를 늘리던 시기는 평택 부동산 시장도 화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계획되었던 P4나 P5 투자가 지연되거나 중단이 되면서 건설 일용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의 유출은 이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을 공급했던 상황이기에 수요가 실종되면서 그대로 공실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같이 공급된 상가들도 공실 폭탄을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에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통상 상가의 경우는 실수요보다 공급을 과하게 잡아서 건설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공급 과잉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평택 고덕 신도시는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상가의 경우도 임대문구 붙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저 앞에 한 분 계시기는 하지만 거의 사람 지나다니는 거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곳 고덕동에 위치한 45제곱미터인 약 14평 투룸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더 심한 곳은 70만원 선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상황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대비 하락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피 6천에서 7천만원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심한 곳은 공실률이 9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정말 처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곳 고덕 신도시를 다니다가 보면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어쨌든 국제 신도시 쪽에도 많은 오피스 상권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상권들도 다 공실을 메꿀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이런 공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50대 이상의 연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향후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쪽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40대 이하 젊은 분들은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이상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괜찮지만 본인이 활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이나 노후자금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정말 쪽박에 패가망신해 가정까지 파탄이 날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